자, 여러분, 어젯밤 잠은 좀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아마 금이나 은에 투자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비명을 지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냥 조금 떨어진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자산시장의 대학살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기록적인 폭락이 터져 나왔습니다. 금값은 하루아침에 고점 대비 13%가 날아갔고 변동성이 크기로 유명한 은값은 무려 30%가 증발해버렸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내 자산의 3분의 1이 사라지는 마법,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소동의 시작이 어떤 사건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의 이름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한 케빈 워시라는 인물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전 세계의 안전자산이라 불리는 금과 은을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아 놓은 걸까요? 그리고 트럼프는 왜 하필 이 시점에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 인물을 선택한 걸까요? 오늘 지식의 소용돌이에서는 전 세계 경제의 판을 뒤흔들고 있는 케빈 워시 쇼크의 실체와 그 이면에 숨겨진 트럼프의 거대한 설계도를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우선 케빈 워시라는 인물에 대해 먼저 알아봐야겠죠. 이 사람 정말 평범한 인물이 아닙니다. 1970년생 유태인인 그는 한마디로 천재 중에 천재라고 불릴 만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탠퍼드에서 경제와 정치를 공부하고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뒤 곧바로 월스트리트의 심장부인 모건 스탠리에 입성합니다. 거기서 M&A 부사장까지 초고속 승진을 하더니 3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백악관 경제정책 보좌관이 됩니다. 32이면 보통 회사에서 대리나 과장 달고 있을 나이인데 이 사람은 이미 미국 대통령의 경제 머리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진짜 전설은 그 다음입니다. 2006년 그의 나이 불과 35살에 미국 연준 이사로 임명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 금통위원을 35세 한 건데 이건 미국 역사상 최연소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유례없는 풍랑 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2011년 그는 돌연 연준 이사직을 사표 던지고 나와버립니다. 임기가 무려 14년이나 보장된 전 세계 경제 대통령의 자리 중 하나를 제 발로 걷어찬 겁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가 시장에 돈을 무제한으로 뿌리는 양적 완화를 밀어붙이자 케빈 워시는 이렇게 돈을 뿌려대면 결국 인플레이션이 터지고 서민들이 죽어나간다며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겁니다. 연준 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돈 풀기에 반대하며 소신을 지켰던 인물, 그가 바로 케빈 워시입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모두가 돈 풀자라고 환호할 때 혼자서 이건 재앙이다 라고 외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모습, 정말 대단한 깡다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매파 중의 매파, 즉 긴축을 선호하는 고집불통을 왜 트럼프가 선택했을까요? 트럼프는 원래 금리 낮추라고 연준을 압박하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트럼프의 소름 돋는 전략을 읽어내야 합니다. 트럼프가 케빈 워시를 지명한 진짜 이유는 그의 경력 뒤에 숨겨진 인맥과 논리에 있습니다. 케빈 워시는 현재 듀케인 패밀리 오피스의 파트너입니다. 이 이름이 생소하시죠? 하지만 이 오피스의 주인 이름을 들으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로 전설적인 투자자 조지 소로스와 함께 영란은행을 무너뜨렸던 스탠리 드러켄밀러입니다. 드러켄밀러는 월스트리트의 살아있는 신화이자 시장의 흐름을 가장 정확하게 읽는 인물로 추앙받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핵심 실세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 역시 드러켄밀러의 애제자입니다. 자,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재무부 장관은 드러켄밀러의 제자, 연준 의장은 드러켄밀러의 파트너. 한마디로 미국의 경제 사령탑이 드러켄밀러 사단으로 채워진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이제 경제학자들의 머릿속에만 있는 공허한 이론이 아니라
시장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실전 투자자들의 언어로 미국 경제를 움직이겠다는 선언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케빈 워시는 연준 의장이 되어서 무엇을 할까요? 그가 매파니까 금리를 계속 올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의 새로운 논리가 등장합니다. 그는 최근 들어 인공지능, AI, 기술 혁신이 생산성을 엄청나게 높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즉, 예전에는 인플레이션 무서워서 금리 못 낮췄지만 이제는 AI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으니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려도 된다는 논리를 트럼프에게 제공한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선 이보다 더 달콤한 유혹이 어디 있겠습니까? 금리를 팍팍 낮추면서도 물가는 안 오릅니다. 라고 말해주는 천재적인 이론가를 연준 수장에 앉히는 것. 이건 트럼프의 수건 사업이었던 저금리 시대를 여는 가장 세련된 방법인 셈이죠. 특히 트럼프는 2026년에 있을 중간 선거를 이겨야 합니다. 그러려면 미국인들의 퇴직연금인 401k 계좌의 주식 가치를 뻥튀기 시켜야 하고 그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입니다. 케빈 워시는 바로 그 목표를 달성해줄 가장 똑똑하고 말 잘 통하는 저격수인 셈입니다. 자, 이제 금과 은이 왜 폭락했는지 그 이유가 선명해집니다. 시장은 케빈 워시의 지명을 보며 두 가지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첫째는 안도감입니다. 그동안 트럼프가 연준의 독립성을 완전히 뭉개버릴까봐 걱정했던 투자자들이 월가 출신의 정통파이자 소신파인 케빈 워시를 보며 아, 그래도 연준이 막장으로 가진 않겠구나 라고 안심하게 된 겁니다.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니 불안할 때 찾는 안전자산인 금과 은에서 돈이 빠져나온 거죠. 둘째는 강달러에 대한 확신입니다. 케빈 워시는 기본적으로 강한 달러를 신봉하는 인물입니다. 시장의 돈은 풀되 미국의 가치는 지키겠다는 거죠. 달러가 강해지면 반대로 금값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금과 은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1년 동안 금은 80%, 은은 무려 200% 가까이 폭등했죠. 폭탄 돌리기를 하던 투자자들에게 케빈 워시라는 이름은 수익을 확정 짓고 도망갈 아주 좋은 핑계, 즉 트리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할 건 금값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원화 환율입니다. 케빈 워시 지명 소식에 달러 인덱스가 치솟으면서 원달러 환율은 다시 1150원 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경제에 정말 치명적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기름값, 밥값이 다 들썩입니다. 게다가 미국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금리를 빨리 많이 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는 계속 벌어진 상태로 남게 되고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는 더 빨라질 겁니다. 한국은행은 지금 진퇴 양난에 빠졌습니다.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설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케빈 워시라는 한 인물의 등장이 멀리 떨어진 이곳 한국의 서민 경제까지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임명이 전 세계 자산의 가치를 바꾸고 국가의 운명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선택한 케빈 워시는 단순히 금리를 조절하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그는 월스트리트의 실전 감각과 드러켄 밀러라는 거물급 인맥, 그리고 AI를 활용한 새로운 경제 논리까지 갖춘 트럼프의 경제 특공대장입니다. 그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척하면서 트럼프가 원하는 유동성 파티를 준비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 파티 뒤에는 엄청난 청구서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생산성 향상이 기대만큼 따라주지 않는다면, AI 거품이 꺼진다면, 그때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인플레이션과 경제적 혼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지식의 소용돌이는 그 위험한 징후를 가장 먼저 포착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시나요? 트럼프와 케빈 워시가 만드는 이 새로운 흐름이
세계 경제를 살리는 기적의 묘약이 될까요?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거품을 만드는 독이 될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모여 더 깊은 통찰을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혹은 앞으로 다가올 경제의 폭풍 속에서 길을 잃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번에도 더 흥미롭고 날카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세무사의 퇴근길 경제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